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가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정하는 일을 표현을 할 때 쓰는 건데, 자, 가정법은 공식을 정확하게 알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어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에 관련된 공식은 몇 개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걸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먼저 우리가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if 가정법 과거는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러니까 즉 현재와 반대되는 사실에 대해서 가정하는 일. 를 가정법 과거로 표현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와 거리가 먼 과거 시제를 표현해 준다라고 해서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용법에 그 어법에 힌트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가정법 과거의 공식은 무엇이냐? if를 써주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가정법 과거니까 동사의 과거형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동사의 과거형을 써주고, 그리고 비동사는 가정법 과거일 때는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여도 무조건 비동사는 were만 써준다. 그래서 이걸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주절은 주어를 써주고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해석은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또는 정중하고 덜 단정적인 요청이나 제안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보면 주어진 상황을 if 가정법 과거의 구문을 사용해서 현재 사실과 반대로 가정하는 문장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잖아. 자, 1번 문장 보면 I'm not born in this countryside 라고 했죠. 나는 이 시골에서 지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놀기 좋아하는 여동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요거를 반대로, 그러니까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을 하면 가정법 과거를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자, 주절은 주어를 쓰고 조동사를 맥락에 맞게 would, could, might 형태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면 되는데 자, I would, 여기서 would를 쓴다고 생각해보자. I would be bored.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if절은 반드시 과거 동사가 와야 되니까 didn't 쓴 건데 자, 보자. 직설법에는 어때요? 직설법과 반대되는 일인 거니까 if절은 반대, 부정문이 돼야겠죠. 반대가 되는 거니까. 만약 내가 놀기 좋아하는 여동생이 없다면 나는 이 시골에서 지루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지? 2번 같은 경우도 여기서 2번의 as는 because와 since의 의무예요. 뭐뭐 때문에 엠마가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충분한 돈이 있어서 그녀는 좋은 방을 빌릴 수 있다. 자, 이것도 가정법 과거를 해보면 만약에 엠마가 충분한 돈이 없다면 그녀는 좋은 방을 빌릴 수 없을 텐데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자, if절은 당연히 요거의 반대니까 부정문을 써주는데 단 if절에는 과거 동사가 돼야 되니까 didn't have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절은 couldn't 조동사의 과거형 맥락에 맞게 would, could, might 중에 하나 써주면 되고 동사 원형이 온 케이스야. 그래서 3, 4, 5번도 다 그거랑 같은 매치죠. 이것도 직설법은 사람들은 그들의 실수를 부인하지 그들의 실수를 부인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실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다라는 거니까 만약 사람들이 그들의 실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들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 되겠죠. 가정법은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4번 보자. 4번에 루시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는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만약 루시가 수업 시간에 더 집중을 한다면 그녀는 더 좋은 경과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겠지.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감사 이메일을 너에게 보낼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이메일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거 어때요? 만약 내가 너의 이메일 주소를 안다면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이메일 주소를 안다면 나는 그녀에게 감사 메일을 보낼 수 있을 텐데. 가정법 과거는 현대사실의 반대니까. 자, 나의 브라더는 시간을 보내는 걸 즐기지 못한다. 낯선 사람들과. 왜냐하면 그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하면은 만약 나의 브라더가 만약 그가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낯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즐길 수 있을 텐데 라는 이렇게 직설법의 반대, 즉 현재 사실의 반대의 가정법 과거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사실의 반대. 알겠죠? 현재 사실과 반대로 가정하고 상상하는 일을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if절에는 if 가정법 과거는 동사, if절의 동사는 과거 동사,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이라는 거. 그 공식을 잘 기억하고 그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정법과 직설법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의해보자. 가정법은 실제와 다른 상황을 가정하는 거지. 지금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상, 지금과는 다른 뭔가를 가정한다는 게 가정법이고, 직설법이라는 거는 실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7번부터 12번까지에서 어떤 문장이 가정이고 어떤 게 직설인지에 대해서 구별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뒤에 있는 앞뒤에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7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때 had가 현재를 나타나냐 과거를 나타나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보면은 would grow가 왔어요. 조동사의 과거형 쓰고 동사 원형이 왔으면 가정법 과거 시제 주절이네 라고 딱 기억을 해야지. 그럼 이거는 뭐야? 가정법 과거라는 거잖아. 가정법 과거는 뭐라 그랬어?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현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8번 해석은 이거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8번은 어때요? 8번도 would take care of가 있어요. 이것도 가정법 과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if 주어 과거 동사 왔잖아. 그러면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니까 이것도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와 반대되는 상황을. 그러니까 이거를 직설법 바꾸면 지금 나는 대통령이 아니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내가 잘 보살필 수 없다. 잘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도 여기 딱 보면은 딱 어때요?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왔어요. 그럼 이거 당연히 were. 그리고 I 다음에 원래 비동사는 was가 와야 되잖아. 근데 were이 왔다는 건 맞다. if 가정법 과거에서는 주어가 무엇이 오든 비동사는 were만 쓴다라고 배웠죠. 그것만 봐도 이게 가정법 과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당연히 이거는 현재를 나타내는 이야기지. 근데 10번을 봐봐. 10번은 여기서는 지금 if절에 과거 시제가 왔어. 그럼 이거 가정법 과거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보니까 주절을 보니까 조동사 과거형이 없어. 그럼 이거는 그냥 현재 실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그냥 직설법이구나. 직설법적인 그냥 조건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과거를 표현하는, 과거의 실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과거 시제인 거죠. 만약에 그 수업이 취소가 되었다면 왜 너는 집에 일찍 오지 않았니?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11번은 봐자. 11번에 조동사 과거형하고 동사 원형이 왔어. 그럼 당연히 if절에 주어하고 동사의 과거형이 왔어. 그럼 이거는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현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12번도 보자. if절에 주어 수 과거 동사 왔어. 그럼 가정법 과거인가 할 수 있지만 주절을 보니까 똑같이 시제는 그냥 조동사의 과거형 없고 그냥 일반 동사 과거형이 왔네. 그러면 이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실제 상황을 전제로 한 직설법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과거를 나타내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만약 브렌다가 오늘 아침에 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마 아팠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게 가정법이고 어떤 게 직설법이냐는 우리가 그 공식의 틀을 이용해서 그런 힌트를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공식을 다시 말해보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고,
if절에 동사의 과거형이나 비동사는 were 써주고 주절엔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 가정법 과거는 뭐다? 현재 사실의 반대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어법 O를 찾기 볼게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 이건 맞죠? 볼게요. 주절에 조동사 과거는 동사 원형 왔으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인칭수 상관없이 비동사 쓰면 were 쓰는 거 맞다고 했죠. 근데 틀린 거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인생이 영화와 같다면 우리는 행복한 순간을 다시 리플레이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것도 요거는 자 보자. if절이 여기 과거 동사가 왔네. if절에 과거 동사가 왔으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맥락상 이것도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되니까 주절에는 조동사 과거가 와야 되는데 현재형이 오면 틀리죠. 그래서 이거 would를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나의 반 친구들 모두, 나의 반 친구와 나의 선생님 모두가 되게 흥분했을 텐데 만약 내가 그 경기에서 이긴다면 이런 뜻이겠죠. 15번 볼게요. 15번의 주절을 보니까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 그러면 if 이건 가정법 과거네. 그러면 if절의 주어는 무조건 과거 동사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bring을 brought로 바꿔야겠죠. bring의 과거형은 만약 너가 몇 미터 더 긴 그 사다리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그 나무의 과일에 손을 뻗칠 수 있을 텐데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16번 볼게요. if절에 주어 were 왔으면 무조건 이거는 가정법 과거니까 주절에는 조동사 과거는 동사 원형 오는 거 맞죠. 그럼 틀린 거 없어요. 만약 내가 작가라면 나는 소설을 쓸 텐데 나의 여행 경험에 관한. 자, 17번 볼게요. 17번도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이니까 if절은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사 과거형이 와야 되는데 현재에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recycled로 바꿔줘야겠죠.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면 우리는 제조될 때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18번 볼게요. 주절에 자 보자. would 조동사 과거형 쓰고 동사 원형이 왔잖아. 그럼 if절에는 과거 동사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 could라는 조동사 과거형이 왔잖아요. 그럼 이거 틀린 거 아니죠? 왜냐면 왜? 선생님 if절에 조동사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맥락상 if절에 조동사가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고요. 가정법 과거일 때 그 조동사도 과거형 쓰면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고용인들이 하루 일주일에 4일을 일한다면 그들은 더 긴 주말을 즐기며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가정법 과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때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if절에는 동사의 과거형으로 그리고 비동사 무조건 주어의 인칭수와 상관없이 were로 그리고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 가정법에 if should 또는 if were to 동사 원형이 오는 형태의 가정법이 있어. 근데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 선생님 이건 요 맨 아래에다가 정리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그 일단 정리할 시간 줄게요. 이거는 거의 일어날 일이 희박할 때 거의 일어날 일이 희박할 때 가정하는 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뭐뭐 하나라도 이런 뉘앙스일 때 쓰는 게 요 if should 또는 if were to 동사 원형이야. 근데 얘네들도 물론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은 선생님 아래서 정리해놨고요. 일단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여기서는 딱 봤을 때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죠. 혹시라도 다시 살 기회가 있다면 당신은 현재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2번 같은 게 만에 하나 큰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파괴를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if절의 should나 were를 to를 쓰면 일어날 가능성을 좀 더 희박하게 본다는 느낌을 준다. 그 다음에 알바는 어법인데요. 자, 여기서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써놨죠?
여기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구조와 if 주어 were to 동사 원형 구조에서 주절이 약간 형태가 달라요.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은 주절에 명령문이나 의문문의 형태가 오거나 주어 조동사의 현재형도 가능해요. will, can, may.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죠. 근데 if 주어 were to 형태의 가정법은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could, should,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형태만 온다라는 게 다른 차이점이에요. 근데 둘 다 뭐다? 거의 일어나기 희박한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능성을 강조할 때 쓴다라는 거. 자, 3번을 보면은 자, 얘가 should가 와야 되냐 were to가 와야 되는 건 주절을 보고 알 수 있겠죠. 자, 뭐예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 오는 거는 if 주어 should 형태죠. 그러니까 이건 should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당신의 주문을 취소하기 원한다면 우리 고객 서비스에 연락해 주세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자, 이건 주절 보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왔어. 그러면 should, were to 다 가능하죠.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모든 수입이 중단이 된다면 그 나라는 오직 10일치만의 어떤 천연가스만 갖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도 주절 보니까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이니까 다 올 수 있죠.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거리에서 신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그에게 나에게 강한 의지를 달라고 요청할 텐데 이런 표현이 되는 거겠지. 자, 6번 볼게요. 의문문이에요. 이거는 조동사의 현재형이 왔어. 주절에 조동사의 현재형이 올 수 있는 건 if 주어 should 구문이죠. 그래서 were to가 오면 안 되고 should가 와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당신이 아침 일찍 일어난다면 이건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희박한 가능성에서 얘기하는 거죠. 혹시라도 그렇다면 나에게 모닝콩 좀 해줄래?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if 주어 were to 동사 원형은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만일에도 그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라는 뉘앙스를 줄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걸 알아두고 얘네들도 주절에 오는 형태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절에 오는 형태까지 공식화해서 명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if 주어 should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주절이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자. 근데 모든 내 가정법은 또는 이런 거를 정중하고 덜 단정적인 요청이나 제안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한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중요한 메인은 얘네들이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혼합 가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와 혼합 가정법인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먼저 가정법 과거 완료는 아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당연히 과거 사실과 반대로 상상하고 소망할 때를 쓰는 표현이야. 그래서 과거 사실과 거리가 먼 가정법 과거로 표현을 해준 거지. 그래서 if절에는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주절은 주어 조동사 과거형 쓰고 have pp 형태를 써주면 되고요. 해석은 만약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합 가정법은 여기다 정리를 했는데요. 혼합 가정법은 자 과거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상상을 할 때도 내가 만약에 과거에 그랬더라면 지금은 뭐뭐 할 텐데 우리가 이런 상상할 수 있잖아.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혼합이라는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같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if절에는 가정법 과거 형태를 써주는 거야. if 주어 had pp 주절은 가정법 과거의 형태의 주절을 써주는 거죠.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과거에 만약 뭐뭐 했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해되니? 그래서 if절에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인 가정법 과거로 주절은 현재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의 형태로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한다라는 거. 혼합 가정법은.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절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뭐 now, today 뭐 이런 식의 포인트를 줘요. 근거를.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보면 1번은 딱 봤을 때 could have pp가 왔어, 주절에. 그럼 당연히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그럼 if had pp인 이게 와야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너가 여기에 좀 더 일찍 왔었더라면 너는 그 유명한 가수의 공연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표현이고, 자, if had pp가 왔어. 그럼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주절은 would have pp가 와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그의 생각을 분명하게 설명했었더라면 그들은 그 즉석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였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3번 볼게요. 이게 바로 혼합 가정법이잖아. 이거는 봐봐. 이게 if절은 had pp가 왔지만 여기는 지금 주절에 now가 들어가 있어. 그럼 now는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혼합 가정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전규칙을 따랐더라면 지금 나는 병원에 있지 않을 텐데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답은 A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내가 과거에 안전규칙을 따랐더라면 지금 나는 병원에 있지 않을 텐데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혼합 가정법이다. 그래서 혼합 가정법은 맥락을 잘 파악해야 되고 반드시 주절에 이게 현재의 이야기라는 걸 나타내는 이런 단서가 주어진다.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쓰라고 했는데, 사실 다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딱 보니까, 만약에 공룡이 멸종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현재 과거 사실 반대니까, 공룡은 멸종됐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녀가 영웅, 역할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헤로인 여주인공이었다면 그녀는 오스카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녀는 오스카상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만약에 어젯밤에 눈이 이렇게 심하게 내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야구 경기를 볼 수 있을 텐데, 이거 딱 뭐예요? 혼합 가정법이네. 이건 혼합 가정법. 자, 봐요. 자, 이거는 그래서 어젯밤 눈이 심하게 내렸다라는 거. 자, if절은 과거 사실의 반대고 주절은 현재 사실의 반대인 혼합 가정법이네요.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너가 그 가게를 그날 방문했었더라면 너는 그 물건을 반값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너는 그 물건을 반값으로 사지 못했다는 얘기죠.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만약에 메리 커리가 그 라듐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암 환자들은 방사선 치료를 오늘날 받지 못했을 텐데 라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어때요? 자, 8번하고 6번은 다 뭐죠? 혼합 가정법이네요. 그쵸? 이것도 혼합 가정법. 선생님이 아까 혼합 가정법은 반드시 주절에 힌트를 준다 그랬죠? 지금 현재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자, now와 today로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라듐을 발견하지 않았다라면 현재 오늘날 암 환자들은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과거의 사실이 현재가 영향 끼치는 혼합 가정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면 혼합 가정법은 if절에는 과거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 완료를 표현을 해주고 주절은 현재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의 형태인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 형태를 써준다라는 거. 이게 바로 혼합 가정법이라는 것도 명심하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 테스트 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직설법을 보면 브리나의 동네는 교통 시스템이 별로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녀를 차를 운전해서 출근한다라는 거죠. 그럼 현재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겠네요. 그러니까 if 다음에 주어 써주고 과거형, 동사의 과거형 써주고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샘은 죽었다. 차 사고로. 왜냐하면 앰뷸런스가 너무 늦게 왔기 때문이다.
이것도 어때요? 과거 사실을 반대하는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배웠죠? 그래서 if절에는 had pp 형태를 과거 완료의 형태를 써주고 주절은 조동사 과거형 써주고 have pp 형태를 쓰는 could have pp 형태로 가야겠지? 그래서 이런 직설법을 보고도 이게 현재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로 과거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해준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가정법의 시제와 이제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보자. 주절은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이 왔으면 당연히 요것도 if하고 동사의 과거형 썼으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가정법 과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더 많은 설탕 수프에 좀 더 많은 소금을 더한다면 그 수프가 더 맛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주절에 would, have pp가 왔다라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과거의 이야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시점은. 그래서 만약에 제임스가 다시 시도했더라면 그는 아마도 성공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요. 자, 5번은 혼합 가정법이에요. 근데 if절은 당연히 여기 if절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 주절에 밑줄 주었다면 현재 이야기했지만 if절에 밑줄 그었기 때문에 혼합 가정법은 if절은 과거 사실을 얘기하고 주절이 현재 사실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가 되는 거야.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가 그의 죄를 자백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를 텐데,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혼합 가정법이다. 6번 같은 거 볼게요. 6번은 주절이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이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had if 다음에 주어 had 과거 동사가 왔으니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일이니까 현재 시점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제한의 여가 시간이 있다면 나는 이탈리아 전역을 여행할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공식에 대해서 포인트를 잘 잡고 해석하고 그 시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 영작은 선생님 항상 조건하는 요거에 따라서 써야 된다고 했지? 필요하면 어형 변화, 단어 하나 추가라는 건 어법이 변하고 단어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딱 봤을 때 주절은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이야. 그럼 딱 봐도 이거는 가정법 맥락상 보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고, 잘못 썼네요. 이거 brought 해야겠네요. bring의 과거형인 brought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만약에 이거 그래서 if I brought my family and friends 해주면 되겠고요. 8번 보면 요게 지금 그래서 요게 bring이 과거 형태로 형태 변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그러면은 딱 봐도 주절에 would have pp가 왔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if 주어 하고 과거 완료 had pp를 써줘야 되니까 had를 추가를 했네요. 그쵸? 그 다음에 know의 과거형이 know는 썼고 그 다음에 there was a hole 했겠네요. 그래서 if she had known there was a hole in her stockings, she would have worn a different pair. 이런 문장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버 테스트 이렇게 깍 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와 혼합 가정법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현대 사실의 반대,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혼합 가정법은 과거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한다. 그리고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if 주어 were to 동사 원형의 가정법은 거의 일어날 확률이 거의 희박할 때, 그런 상황을 말할 때 쓰는 가정법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선생님이 정리해 준 거 잘 노트 태깅해서 헷갈리지 않게 꼼꼼하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도록 하자. 수고했어요.